근데 이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헌재에 길었던 그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실망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전부 다 헌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헌재가 다음 정권에서 다음 개헌안에서 지금의 위치와 권한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관련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이후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파면이라든지 죄는 묻지 않겠다.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을 어겨도 그럼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다는 얘기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얘기냐? 고위공직자도 네.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데 국민한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00원 때문에 해고된 그 버스 버스 기사는 왜 해고된 거예요? 왜 된 거야? 아니, 저 지금 사실은 일반 공무원은 업무 수행 때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커피도 못 받아요. 만일에 헌재가 이지랄을 해서 기각을 시키게 되면요. 민주당은 바로 헌법재판소와 현재 내각 전체를 전부 다 탄핵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탄핵에 필요한 숫자는 200이 아니고 150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독으로 탄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부와 입법부를 전부 다 마비를 시켜야 돼요. 진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같은 얘기잖아요. 미친 소리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헌정 사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부 공백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어떤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행정을 진행하고 국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비상내국 내지는 비상대책위, 국가 비상대책위 같은 거를 만들어서라도 진짜 이 사법 좀비들, 이 사법 적폐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얘네들은 국민이 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단 말이야. 법으로 찝작들이고 전쟁 획책하고 내란 획책하고 산불 지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투표도 똑바로 했고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집회도 나갔고 할 일 굉장히 열심히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그래서 만일에 저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짓밟고 경비개혁 내지는 제2의 내란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고, 산정해보자고. 누가 나는 이찍이에요, 나는 일찍이에요 이 가슴에다가 숫자 붙이고 써갖고 다니나? 아니 써가지고 다니게 해보자. 난 붙이고 다닐 수 있어. 저는 1번을 찍었습니다. 이 찍들 니들은 붙이고 다닐 수 있니? 진짜 그런 사태가 생기면요, 뭐 여야, 뭐 좌우,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만일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진짜 지 목숨 지키려는 소수 세력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선택 없이, 아무 정당성 없이.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도 똑같이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야. 어차피 삼권 분립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딴 식으로 무시할 거면은 저는 그러면 모든 걸 다 국민들 손에 맡기자고요. 그렇죠. 그냥 전체 직접 민주주의 해요. 그냥 의회가 국민들이 뽑은 의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는 나라 만들어요. 차라리. 국민 모바일 폰으로 전부 다 1인 1계좌 해가지고 우리 의료보험 계좌 나눠두듯이 행정 참여 계좌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국가에서 뭐 지정할 일 있을 때, 자, 이번에 일본이랑 이 조약을 할까요, 말까요? 자, 투표 들어갑니다. 라고 딱 눌러가지고 국민들이 모바일 투표해갖고 결정해줄게.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이런 사람 없이 중간에 행정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뽑자니까? 예. 참 생각해 보니까 을사령이잖아요. 을사오적이 판사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네.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네, 이완용이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 지금. 아, 그러네. 120년 만에 와. 을사오적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을사오적 우리가- 전부 다 판사 출신이에요. 우리가 그때 제대로 역사 청사 못해서 다시 하나 보다 지금. 대박이다. 아, 이거는 너무 아. 화나시니까 그냥 제가 그 정치하고 관련 없는 역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 일본군 스파이라고 해야 되겠죠. 간자들이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왜 보고서를 썼냐면 그 당시 조선은 이 백성들이 평소에 농사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불려와가지고 병사가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평화 시에는 농민인데 전쟁 나면 군인이 돼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전체가 국토방위가 이루어져 있었고 최소한의 군병력들만 주요 국경이랑 주요 지대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의 왕이라든지 행정조직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든지 개판 5분 전 막 백성들이 다 국가에 대한 불만이 치솟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할 때 야, 우리가 만약 쳐들어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이미 이 조선 왕에 대한 실망이 하늘 끝까지 불만이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오히려 조선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간 거야. 일단 내륙에만 들어가면 내륙에 있는 조선 백성들은 다 흩어지거나 아니면 지들이 스스로 약탈군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일본군을 따라서 조선을 뒤엎는데 같이 그 공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정말 선발대만 끌고 들어와가지고 왕을 잡아라고 이제 한양으로 치고 올라갔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왕을 잡으러 올라갔는데 왕은 도망가고 없고 왕이 도망가고 없는 국가에 무슨 전수방위가 일어나겠냐. 국가가 방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에 불만 많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하는 소장농들이 일어나갖고 스스로 의병을 꾸려가지고 일본군한테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한 겁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잘했지. 그리고 뭐 명나라가 참전해서 도움을 줬지만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군들을 괴멸시킨 거는 의병들의 게릴라전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왕이 지가 도망갔던 게 백성들 버리고 도망갔던 게 부끄러워서라도 돌아와가지고 백성을 품어 안아야 되는데 그겁니다. 왕한테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이번엔 똑바로 해라고 돌려줬더니 안 돼. 의병장들만 역적이 될 수 있다고 다 처형하고 이 도성을 지키던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전부 다 죽거나 유배를 보내버린 상태에서 자기 피난 갔을 때 따라왔던 애들을 공신을 시켜가지고 그놈들로 다시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뭘 했습니까? 혹시나 왕을 쫓아낼까봐 자기 밑에서 세자로 있던 광해군을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데 광해가 정치를 잘해갖고 자기를 밀어낼까봐 광해를 폐기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한 놈들입니다. 그놈들이. 그때 우리 백성들이 너무 순진했죠. 그러면 똑같은 짓이 동학혁명 때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외국의 세력에 의해갖고 나라가 침탈되니까 동학이 일어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국가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나라에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일본군을 끌어들여 갖고 동학군을 몰살을 시켜버렸죠.
승리하고도 왕권을 유지시켜주고 그 일방적인 합의를 봐줬는데 동학군을 다 몰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한말이 시작됐을 때 일본 애들이 와서 판단한 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의 교훈은 그거였어요. 백성들은 똑똑하다. 백성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 썩어 있는 관리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나라를 먹어버리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을사오적으로 불리는 법질하는 관리들을 전부 포섭을 해갖고 걔네들을 통해가지고 왕의 옥새를 훔치고 조약을 해가지고 나라를 먹었어요. 지난 5,0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굴해가지고, 물론 한번 청나라 때, 병자호란때 진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는 뭐 군신 간의 예의를 풀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돌아갔잖아요. 나라를 뺏겨본 적이 없는 이 나라가 문서를 써주고 스스로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도장 찍어주고 자기 나라 갖다 바쳐서 식민지가 되는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을사오적. 그 을사오적들이 다 검찰 출신이었어요. 판사 출신. 검사와 판사 출신. 그때는 검사, 판사 구분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또 국민을 이렇게 분열하고 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갖고 나라를 구한말과 똑같이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의사칠적 정도 되나? 한 명은 빼야지. 정계선 재판관은 빼야죠. 저는 이번에는 우리 앞서서 여러 번 당했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목 쳐서 백성들이 정권을 잡는,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는 역사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되는 혁명은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해왔던 6.29 광장의 혁명이나 지난번 촛불 혁명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의 권한과 개혁의 권한을 위임을 했더니 결국은 다 도루묵이 됐고 기득권은 살아남았고 그 밑에서 부역하던 데들은 더 악랄해졌어요. 왜냐면 그때도 우리는 그 의병이나 동학군처럼 순진했거든. 승리하고 그 승리 후의 뒤처리를 그들한테 맡겼어. 왜? 그들이 똑똑하니까. 그들이라면 잘할 줄 알고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는 제대로 나라 꾸리겠지 라고 넘겨줬더니 되려 지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희생했던 백성들을 올가잡고 더욱 심한 탐관오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의 오점인 거야. 수없는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지만 지난번에도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던 거는 그 마무리 정리를 저들 손에 다시 돌려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이 위기 안에서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래 정치인들 알아서 해라. 니들이 합의 봐서 해라. 니들이 아니요. 제대로 하겠지라는 각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권한은 우리 손으로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개혁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지막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만은. 봐주는 거 없다. 이번만큼은 우리 손으로 끝냅시다. 안 그러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쟤들 손에. 예? 내가 500번째는 아니겠지만, 5,000번째, 10,000번째로 결국 영연백을 뒤집어 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그 영연백 중에 하나는 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그리고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모든 5천만 국민들 중에 100만이 될지 1000만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도 저것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평소에는 파란색 옷으로 잘 가리고 있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 되면은 빨간색을 드러내는 애들이 있다고 제가 계속 믿을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이지만 믿을 수 없고 민주당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계속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서히 나오는 사람 한두 사람 보여요.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 총사퇴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되게 와,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 고쳐 못 쓴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총사퇴를 하자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게 게 의회 권력인데. 의회 안에서의 다수 권력인데 그걸 먼저 내려놓자는 얘기를 던지자고요? 한다고? 미친 거예요? 미쳤냐고요? 저쪽 애들은 던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숫자에서 못 이기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던져주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은 유리하지. 야,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미쳤어요? 미쳤냐고요, 지금?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들 그리고 진짜 깨어있는 의원들 부안해동하지 말고 한 가지만 보고 가세요. 일단 탄핵부터 인용시키고 그 다음에 내란 세력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만들어서 밀려있는 개혁과제들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제발 나서서 함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짓거리지 말아요. 그런 얘기로 기레기들한테 먹잇감 던져주지 말라고요. 이재명 대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왜 자꾸 혼자 툭 튀어나와요? 이 상황에서 본인 튀고 싶어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요. 지금 그런 짓거리 하는 의원들은 우리 죄다 다 수박이라고. 다 우리 편 아니라고 우리 낙인 찍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좀 너무 현실이 답답해서 좀 여러분들 추상적인 역사 얘기 좀 해봤습니다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면서 더더욱 가혹해지거든요. 이명박이 갔는데 박근혜가 왔고요. 박근혜를 보냈는데 윤석열이 왔어요. 이 상황에서 다음에 올 놈은 얼마나 끔찍한 놈이 올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순환고리, 이 잘못된 역사의 순환고리를 120년 만에 을사년에 올해 꼭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비장이고 나발이고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얘기는 혼자 나서가지고 먼저 떠벌리지 마시라고요. 아무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 밑으로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도 기레기, 검찰, 군, 경찰, 헌재, 사법부까지 다 똘똘 뭉친 저들, 목숨 걸고 덤비는 저들한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덤벼도 이길까 말까예요. 그 상황에서 왜 자꾸 삐죽삐죽 튀어나오냐고요. 쓰잘데기 없이. 저것들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물리력, 폭력을 쥐고 있는 집단이고요. 지금 우리 민주진영은 자발적인 시민의 단결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저항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온갖 공작질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